1시간 반 정도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그럼 왜 뜨거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의 인물이 바로 저입니다. 똑같아요? 좀 다르지 않나요? 약간 어떻게 달라요? 아, 지금보다 훨씬 또 좀 어려 보인다. 더 늙어 보인다? 아, 진짜 지금이 더 젊어 보여요? 여러분들 센스 있다. 아, 이러면 강의가 좀 꼬이는데 이때가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건 나이가 들면 점점 변하죠. 그죠? 지구도 마찬가지죠. 지구도 계속 변해와요.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고 있는 사람? 45살. 오, 어떻게 알았어? 45억 살 지금까지. 지구의 나이는 45억 살이에요. 사람은 몇 년 살죠? 80년. 아무리 많이 살아봤자 100년 못 살잖아요. 그죠? 근데 지구는 벌써 45억 살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나이가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온갖 일들이 많이 일어났겠죠. 공룡도 살았었고 지금은 다 없어지고 박물관에 가서 화석으로밖에 구경을 못하지만 진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어떤 것보다 많은 일들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났었어요. 진짜 많은 일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5번의 대멸종이 있었어요. 멸종. 운석이 떨어져서 다 멸종하기도 하고, 지구가 갑자기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멸종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너무 추워져 가지고 멸종하기도 했어요. 굉장히 많은 멸종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류는 또다시 멸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오래오래 잘 지낼 수도 있어요. 우리 하기에 나름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근데 문제는 그 5번의 멸종이 있었던 시간 동안 그 지구를 멸망시켰던 그런 요인들은 기후변화 때문이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온도가 갑자기 변한다거나 하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5번의 멸종 기간 동안 사람은 아무 역할 안 했겠죠. 인간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만 년 전에 이렇게 과학자들에 따르면 출현했다고 하고 실질적인 우리 인류의 조상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우리 지구에 나타난 것은 겨우 몇만 년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의 45억 년 역사에서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밖에 안 살고 있는데 그 전에도 기후변화는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좀 기억해야 될 게 이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인간이다. 뭐 이렇게 많이 배우죠. 학교에서. 근데 사실은 45억 년 동안 끊임없이 기후는 변화해 왔다. 이 사진 속에 제가 변하듯이 45억 년 동안 기후도 변했어요.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면 계속 변하잖아요. 지구도 계속 변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가 문제다 그럼? 어차피 지구는 변하는데 뭐가 문제다? 우리가 뭐 지구를 인간 활동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지구에 내뿜고 해서 지구가 좀 변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과거 45억 년 동안 바뀌었던 지구의 변화 속도에 비해서 우리 인간이 지구를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구를 굉장히 변화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오늘 그런 얘기들을 나눠볼 거고요. 정말 얼마나 빨리 우리가 변화를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게 그렇게 알려줄 거예요.
저는 지금은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라는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한 4년 전에 학교를 옮겼어요. 그 전에 한 10년 동안은 인천에 있는 남극과 북극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남극과 북극을 연구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남극과 북극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다는 거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이름이 뭐지? 세종, 맞아. 아까 방금 세종과학기지 그랬지. 맞아. 남극에는 세종과학기지가 있고, 북극에는 다산과학기지가 있어. 우리나라의 유명한 과학자분들의 이름을 따서, 우리, 남극과 북극의 과학기지 이름을 세종과학기지, 그리고 다산과학기지, 그리고 한 10년 전에 남극에 기지를 하나 더 지었어요. 유명한 장군님 이름이죠. 장보고 과학기지라는 세 개의 기지를 만들었고, 그 기지를 관리하는 곳이 인천 송도에 있는 극지연구소라는 곳이에요. 남극 북극 연구하는 극지연구소. 저는 극지연구소에서 10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남극을 한 4번, 북극을 10번 이상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남극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북극에는 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를 열심히 연구하던 극지과학자였어요. 이 사진은 지금부터 10년 전에 2012년에 북극에 가가지고 찍은 사진인데요. 이 뒤에 보이는 컨테이너 같은 것들, 이게 바로 우리 다산과학기지 전경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 뒤쪽에 아름다운 강이 흐르는 것 같았죠. 근데 2000년이 되기 전에는 여기가 완전히 꽝꽝 얼은 그 얼음 벌판이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산이 보이죠. 눈이 다 녹아서 희끗희끗 보이죠. 여기가 2000년 전에만 해도 완전히 새하얗게 눈으로 뒤덮인 산이었어요. 그래서 2010년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제가 이거 찍은 사진인데, 그때만 해도 벌써 심각한 기후변화가 북극을 덮쳐서 북극이 너무 빨리 뜨거워지고 있어서 눈이 와르르르 다 녹아내리고 꽝꽝 오른 얼음이 이렇게 강물같이 이렇게 변해버리고, 그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후가 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KBS에서 기자들이 다시 제가 갔던 다산기지 주변으로 가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찍은 걸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그게 다큐멘터리 이름이 뭐더라? 북극의 경고였나? 아무튼 그 다큐멘터리에서 요 거의 똑같은 장소에서 찍은 영상을 보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지금은 그냥 단단한 땅처럼 보이지만 그 다큐멘터리 얼마 전에 가서 찍은 그 영상 속에서는 이제 막 질퍽질퍽거리는 얼음이 녹고 눈이 녹고 거의 늪지대인지 여기가 북극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축축한 환경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물론 산의 눈은 벌써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만큼 빠르게 북극이 변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북극에 가봐도 막 여름철에는 쉽게 눈을 막 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어떤 기후변화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 제목 아는 사람 혹시? 1도에? 그 책은 다른 사람이 지은 것 같아. 그 책 저기 학생 뒤에 가지고 있는 저 책. 우리는 결국 지구를 위한 답을 찾을 것이다 라는 책을 썼어요. 왜 이런 책을 썼냐면 진짜 심각하잖아요.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하고 유럽에는 폭염이 발생하고 가뭄이 발생하고, 우리나라의 그 재작년에는 관측사상 가장 오래되는 장마가 발생하다가 올해는 어떤 일이 발생했죠? 올해는 엄청난 비가 오고 태풍 흰남노에 의해서 또 피해를 받고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정말로 아까 내가 5번 멸종했다 그랬죠, 우리 인류가.
정말 이제 6번째 멸종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는 맞지만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과학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기후위기로 우리가 정말 지구가 이대로 멸망할 것인가, 여러분의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지구가 멸망한다면 어떻겠어요? 되게 우울하죠. 지구가 멸망하면 우리가 느낄 새도 없지 않을까? 다시 조금만 더 크게 말해줄래요? 지구가 멸망하면 우리도 멸망하는 거니까. 그치? 맞아요. 친구는 지금 어차피 지구가 멸망할 거면 뭐 지금 별로 우리 노력 안 해도 되겠다. 어차피 지구 멸망할 거 뭐 하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벌써 이미 늦었다. 이런 생각. 제가 그게 절대 아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겐 시간이 있다. 멸망을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정말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무턱대고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 언론, 미디어들 보면 이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하고 빨리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하는 메시지를 많이 이렇게 줘요. 근데 저는 이제 과학자로 이렇게 삶을 살아보다 보니까 정말 이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과학적인 증거들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과장된 얘기가 많더라. 예를 들어 여러분 서점에 가면 제 책보다 훨씬 많이 팔린 책이 있어요. 제 책이 한 100권 팔렸다면 이 책은 1000권, 10,000권 이렇게 팔린 책이 있어요. 그 책이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이에요. 아, 6도만 올라가. 그 6도의 멸종 책 아세요? 네. 학교에서 학교에서 배웠죠? 네. 모든 학교에서 그 책을 가지고 기후 변화를 공부를 해요. 저는 그 책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냐면 우리 지구가 정말로 6도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 책을 읽으면 우리 지구가 6도까지 올라가서 멸망하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 위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과학자들은 절대 지구가 6도까지 올라간다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확률이 낮은 시나리오고,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달렸어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원인인 그 석탄과 석유를 계속 펑펑 쓰면 6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무시하고 6도의 멸종이라는 시나리오는 지금보다 무려 석탄 석유를 4배 더 많이 사용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한테 닥칠 미래라고 우리 과학자들이 기술을 해놨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세상이 좀 바뀌고 있죠. 태양광, 풍력,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드디어 살게 되었어요. 그거를 에너지 전환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시대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태양광, 풍력 이런 거를 쓰지 화석 연료를 지금보다 4배나 쓰고 살아가게 될까요? 아니겠죠? 인제는 막 엄청난 고도에 날려가지고 엄청난 뭐? 고도에 날려가지고 지금 땅보다 130배 바람이 더 세게 분다고 하는 건 미래에는 그렇죠. 바람 에너지를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러한 것들을 훨씬 더 쉽게 얻어내서 우리가 더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어쨌든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6도의 멸종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특히나 요즘 학생들이 자기가 살아갈 미래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에 희망이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희망이 있다라는 메시지 전달해 드리고자 이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어떤 희망이 있는지를 찾아보기 전에 정말로 지구가 심각하긴 하잖아요.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이 뭐냐면 북극의 얼음이거든요. 북극의 얼음인데 흰색으로 돼 있을수록 얼음이 두꺼운 얼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엄청 두꺼운 얼음. 그리고 푸른색으로 돼 있을수록 굉장히 얇은 얼음이에요. 그래서 파란 빛깔이 나는 얼음은 당장이라도 내년에 녹아내릴 그런 얼음이에요. 1987년부터 이 북극의 얼음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88년, 90년, 91년, 2007년을 잘 보세요.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자, 전부 다 파란색으로 바뀌고 있죠. 다시 1989년 돌아온 거야. 예. 그게 뭘 의미하냐면, 북극이 얼음이 점점 두꺼운 얼음에서 얇은 얼음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북극의 얼음 그러면 단단하게 그냥 꽝꽝 얼어 있을 것 같죠. 근데 북극의 얼음은 굉장히 움직임이 심해요. 이렇게 바람이 조금만 불면 깨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팬케이크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마치 찰흙덩어리처럼 매년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여기가 그린랜드, 여러분 그린랜드 아시죠? 북극에 있는 그린랜드와 여기가 그 바로 옆에 있는 섬이 아이슬란드인데 그린랜드하고 아이슬란드 사이의 좁은 통로를 따라서 얼음이 매년 조금씩 빠져나가요. 자연적으로. 빠져나가는데 아까 제가 2007년을 한번 눈여겨보자 그랬죠. 근데 2000년 들어와서 이 북극의 얼음이 와르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다 보니까 얼음이 점점 약해지고 약해진 얼음들이 잘 움직이다 보니까 북극 바깥으로 요 좁은 통로를 따라서 엄청나게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죠? 계속 빠져나가서 지금은 굉장히 두께가 얇은 얼음들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약 2050년이 되면 북극에서 수영을 할 수 있다. 얼음이 완전히 없어져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그림이 나오는데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이 그래프만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조금 어렵지만 한번 봐요.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 빨간 선이 지구의 온도거든요. 지구의 온도가 1860년부터 쭉 시간이 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지금? 맞아요. 올라가고 있죠.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여기 보면 자 13.8 여러분 딴 거 몰라도 13.8이라는 숫자는 꼭 기억하고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13.8 13.8이 뭘까? 자 여러분 자기 몸에 체온이 몇 도인지 아는 사람? 약 36.5도. 36.5도 그지? 우리 몸의 체온 36.5 전부 다 알고 있어 그죠? 36.5도 지구의 체온은 얼마일까? 지구의 체온은 얼마일까? 지금 2020년인데 1860년 그러면 약 150년 전이죠? 약 150년 전에는 지구의 체온은 13.8도였어요. 제가 이 지구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지구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 지구라는 게 사람하고 진짜 똑같다. 어려울 거 없어요. 지구에 사람은 100년 사는데 지구는 45억 년 나이도 있고요. 45억 년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 13.8도가 150년 전에는 지구의 체온이었어요. 근데 그 체온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쭉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몇 도까지 됐어요? 몇 도? 15도가 됐죠. 15도. 지금 우리 지구의 체온 15도예요. 자, 우리가 코로나19가 발생했어요. 코로나19가 발생을 해서
커피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키즈 카페 이런데 출입 제한을 하는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37.5도.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이제 열이 나고 혹시라도 코로나19에 걸려 있을 수 있으니까 못 들어오게 하죠. 지금 지구가 딱 그런 상태예요. 13.8도에서 1.2도 정도 올랐죠? 1.2도가 올라서 뭔가 위험 시그널이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죠?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사람의 체온에 빗대서 얘기할 때 36.5도에서 여러분 만약에 1도 올라가고 2도 올라가고 3도 올라가서 여러분 체온이 40도가 됐다. 아, 죽지는 않는 것 같던데. 응급실에 실려가잖아요. 119 불러야죠. 병원으로 가야죠. 생사가 왔다 갔다 하죠.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되는 거죠. 그게 체온이 약 3도 정도 올라갔을 때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너무나 신기한 거야. 나는 지구를 연구하는 과학자인데 지구도 이 지구 체온에서 13.8도에서 3도가 더 올라가가지고 거의 17도가 됐다. 그러면 생사가 왔다 갔다 한다. 단 지구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지구는 지금보다 20도가 높았던 적도 있었고 지금보다 영하 10도가 낮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 그리고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 식물, 동물 전부 다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똑같더라고요. 그게. 제6의 멸종, 여태까지 5번 멸종이 있었는데 약 3도 이상 올라가면 정말 우리는 멸종을 각오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그래프가 주는 메시지예요. 이 그래프에 선 하나 더 있죠, 근데. 파란 선. 이 파란 선 뭐예요, 파란 선? 이 파란 선이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그런데 이산화탄소랑 온도랑 어때요? 보면 변화가 거의 비슷하죠. 맞아요. 지구가 온도는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요인에 의해서 변하기도 해요. 사실은 여러분 화산 폭발 하나의 예로. 화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온도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간다고 한 사람. 올라간다고 한 사람. 왜 올라갈 것 같아요? 진짜 똑똑하다. 화산 폭발이 사실은 우리 지구의 아주 중요한 이산화탄소 공급원이었어요. 우리 인류가 약 150년 전부터 이산화탄소를 미친 듯이 대기 중으로 이렇게 방출하기 전에는 화산 폭발이 가장 중요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공급원이었어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요. 화산 폭발하면. 근데 순간적으로는 지구의 온도가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면 갑자기 확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맞아요. 박수. 훌륭해. 아주 훌륭해. 네. 거대한 화산 폭발이 되면 화산 폭발로 나온 여러 가지 숯검댕 같은 것들이 있겠죠. 굉장히 검은 물질들. 그런 녀석들이 너무 세게 펑 하고 올라가니까 여러분 성층권 알아요? 성층권? 성층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는 대륙권 안에 있는 대기예요. 대륙권은 지상에서부터 약 10km 정도까지의 공기 덩어리를 대륙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대륙권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해서 공기가 잘 섞여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구름이 생겼다가 비도 왔다가 하는데 이게 10km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너무나 안정해서 뭔가가 한번 10km 이상 되는 성층권에 들어갔다 그러면 한 10년 정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안정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그래서 화산이 너무 센 화산,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이런 것들이 펑 터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화산재가 대륙권을 뚫고 성층권까지 올라가 버렸어. 그것 때문에 공룡 멸종. 그러니까 그 입자들이 성층권 위에 평평하게 펴지면서 약간 이렇게 막같이 이렇게 지구를 감싸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햇빛이 들어오려고 해도 그 막에 부딪혀서 튕겨 나가겠지. 그러면 햇빛을 덜 받으니까 지구는 온도가 떨어지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갑자기 떨어지는 이런 온도들이 그런 어떤 화상 활동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온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온실 효과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우리가 지구과학을 너무 편협하게 배워요. 지구의 온도라는 건 굉장히 많은 요인에 의해서 바뀌어요. 우리 인간도 그 하나의 요인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요인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과학자들이 입증해냈고 그 무엇보다도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봤을 때 과학자들이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랑 중간중간 온도가 바뀌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건 거의 똑같다. 그죠?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인간이 산업활동에 의해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증가에 의해서 지구의 온도는 아주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지금 사람의 체온이 약 1도 올라간 거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됐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기후변화라고 하지 않고 저는 기후위기라고 하는 말을 아주 막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너무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기후변화가 아니라 이제 기후위기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위기들이 있을까요? 이 뭐죠? 가뭄, 폭설, 빙하, 홍수, 산불, 폭염.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가뭄이나 산불이나 폭염 뭐 이런 거는 알겠는데 왜 홍수가 날까요? 지구 온도, 지구의 체온이 이렇게 올라가면 왜 홍수가 나지? 뜨거워지기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맞아요.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 지구의 몇 퍼센트더라? 70%였나? 여러분들이 더 잘 아는 것 같은데요. 70% 이상이 바다로 덮여 있죠. 육지보다 훨씬 많은 그 바닷물이 존재하고 있죠. 지구 온도가 뜨거워지면 어때요? 바닷물이 증발하죠. 증발하면 결국 증발한 물은 어떻게 돼요? 어딘가에서 비로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홍수나 이런 녀석들이 많아져요. 여기에 조금 더 나가서 과학자들이 증명한 게 있어요. 우리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스쿠로 마나베라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일본 교수님. 우리 모든 기후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매우 존경하는 과학자예요. 존경하는 과학자인데 이분이 아직 살아 계시고 올해 드디어 제가 연구하는 기후 분야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대기과학과라는 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대기과학자예요. 하늘을 연구하는 과학자예요. 이 대기과학자 출신으로 온 세계에서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어요. 올해. 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해서 야 우리 대기과학자가 드디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구나 하고 완전 경사가 났어요. 우리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기과학이 뭔지 관심 있으면 저한테 메일을 주면 잘 알려줄게요. 자, 그래서 이 스쿠로 마나베라는 분이 노벨상을 받고 한 얘기가 있어. 기후위기, 기후변화 이거 어렵지 않다. 내가 한마디로 설명해 줄게. 딱 한마디로. 앞으로 지구가 더 뜨거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한마디로 설명해 줄게 하고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아니,
지금 현재 가문 곳은 더 가물어질 거고,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오는 것은 비가 더 강하고 세게 내릴 것이다. 이게 기후위기의 그냥 본질이다. 가뭄도 심해지고 홍수도 더 심하게 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원인은 지구온난화가 단순히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지구온난화라는 것은 이것은 지구의 체온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지구의 체온이 올라가면 지구에 무엇이 바뀌나? 우리 지구에 뭐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 지구에 뭐가 바뀌나? 온도는 당연히 바뀌지만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바람, 수증기, 이런 것들도 바뀐다. 결국 지구온난화가 지구가 뜨거워진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구의 바람도 바뀌고 수증기도 바뀐다.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바람이 중요한데, 이 바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 지역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 한반도가 있다 그러면 이 중위도 지역, 지구의 중간, 바람이 매우 느려지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바람이 점점 느려지고 있어요. 왠지 궁금해요? 바람이 왜 느려지고 있을까? 그건 북극에 얼음이 녹아서 그래요. 궁금하죠? 10분 쉬고 왜 바람이 느려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